아침엔 피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기사 같이 볼까요?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 뒤 재청구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어젯밤 10시쯤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 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한 전 총리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개인정보 정당화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닌가요?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예상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법조계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지금 특검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혐의점을 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고 네. 그 역할을 한 것이 적어도 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죄의 방조다라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은 자기와 부작위로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고 부작위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데 네.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 자체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이 논리를 보자면요. 네. 사실상 법적으로는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법적 평가가 가능했고요. 네.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란의 어떤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부분은 네.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어제 구속영장 기각의 한 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번 과제로서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반증한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고 네. 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그 부분이 이미 어떤 진술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아하. 라는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제 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이상민 장관 때랑은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내란을 방조했는지 내란과 얼마나 연루가 됐는지 여부를 볼 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단전 단수 지시라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지금 여기는 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좀 사실 법적으로 보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기각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원의 기각 사유 좀 같이 볼까요? 법원의 기각 사유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인 거죠.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건데 어제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를 한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지금 기각이 됐다. 지금 증거인멸을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건데 말씀은 아까 사실 내란 혐의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좀 같이 볼까요? 혐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등등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변호사님, 위증 부분은 특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CCTV 따봤는데 CCTV에서 뒷주머니 이렇게 넣는 거, 이 안에서 꺼내서 보는 거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거든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때문에 구속되는 거 아니야? 범죄의 중대성? 일 줄 알았는데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증 부분은 어찌 보자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전과의 다른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만약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끝까지 나는 이런 문서 같은 것을 사전에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면 오히려 구속이 될 수 아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물증이 확보가 되었고 내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만약 이 부분이 기소가 된다면 이 부분이 유죄로서 인정되는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적어도 어제는 구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이상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살짝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까 기사 다시 가볼까요? 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각이 됐고 그래서 특검은 보강조사 뒤 재청구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보강조사를 해도 이 부분이 변호사님 재청구를 해도 완전히 새로운 이거는 굉장히 좀 이 사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큰 건이에요. 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재청구해도 이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떤 이 혐의점들 가운데 나중에 어떤 유무죄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는 죄목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이것이 지금 구속까지 필요한가에는 좀 의문이 남는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이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했다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간곡하게 본인이 노력해야 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의 비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법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까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까 다른 측면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퉈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재청구도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셨어요.